됐어? 네, 잠깐만. 여기서 하면 돼. 네, 지금 보면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고전소설 작품을 수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서사문학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야. 신화, 설화,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서사는 결국 소설문학인데, 허구적인 사건을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걸로, 자, 신화, 설화, 설화 안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 거고, 그것이 설화가 이제 한문으로 쓴 한문 소설도 이제 한문으로 쓴 이야기들도 있고, 가전이라고 해서 소설과 설화의 중간 형태 그런 게 있고, 그의 한문으로 쓴 소설, 판소리계 소설,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개화기 소설, 현대 소설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쓴 거 보면 설화와 같은 구비문학, 구비문학이라는 건 구전문학 얘기하는 거야. 구전은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 글자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전해지다가 한자가 오면서 문자로 기록됐는데, 조선시대에 그래서 한문으로 쓴 소설,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 소설들이 많이 창제됐다.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은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야. 판소리로 노래로 불리던 스토리를 소설로 적어 놓은 거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춘향전 가봅시다. 춘향전 노래 한번 다 알죠? 가보죠. 갈래,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염정소설. 염정이라는 건 어, 연애란 뜻입니다. 사랑을 다룬 소설. 해학과 풍자. 그래서 이 작품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데 그걸 고급지게 골겜이라고 해. 학교에서는 배울지 모르겠지만 골겜이라는 건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 우스꽝스러움. 그 안에 해학과 풍자가 있다. 풍자는 비판적이고, 해학은 좀 우호적이고, 비판적 웃음이라면 풍자는, 해학은 우호적 웃음 같은 거야. 그래서 부정적 인물을 보고 웃음을 유발할 때 풍자라고 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이 가는 사람을 보고 그런데 약간 웃음이 날 때를 해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전제 작가 시점이고요. 조선시대. 음, 국내가 배경이고 공간은 전라도 남원이다. 자,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지조절개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음, 불의한 지배계층, 삼가놀이에 대한 항거,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판소리로 불리던 걸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노래로 불리는 곳에서는 운율이 있어서 운문체, 노래가 노래로 불리지 않은 대목은 산문체, 이게 섞여 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이긴 한데 인간 평등 사상도 여기 들어있는데 그 평등 사상은 좀 이따 읽어보면 나와요. 자, 줄거리 봅니다. 숙종 주기초, 조선 후기, 남원부사의 자제인 아들인 이몽룡,
남원부사는 이몽룡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전라도 남원의 관리 직책 이름이 바로 남원부사입니다. 단오날 관흥로 오르는데 광활루 가까이에서는 기생 월매의 딸이자 젖새 미인인 춘향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자, 춘향은 기생의 딸. 자, 둘은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 둘은 첫눈에 반하여 그날로 100년 가옥을 맺었으나 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가면서 남원에서의 직책에서 중앙 관리로서 높이 승진해서 가면서 둘은 해지고 훗날을 기약한다. 신임 부사로 온 변학도. 이때 신임 부사는 뭐냐면 남원 부사가 이몽룡의 아버지였었는데 그 사람이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변학도가 와서 들어온 거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데 수청 술을 따르고 술시중 들라고 기생의 딸이니까 춘향은 이를 거부하고 옥에 갇힌다. 자, 엄밀히 따지면 신분 자체가 기생의 딸이어서 그러한 신분이라면 수청을 따르라고 수청이라는 게 이제 술 시중을 들라고 하는 거. 술 시중을 들라고 얘기하는 걸 원래는 들어야 돼. 근데 이미 뭐 했어? 둘이 연을 맺었지. 그래서 그 연을 맺은 걸 핑계로 이유로 거부하게 된 거야. 자, 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오는 길에 변학도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몽룡은 신분을 속이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한다. 암행어사가 됐는데 자기가 암행어사 된 걸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춘향에게도 숨기죠. 자, 그래서 생일 파티 하는데 가까운, 자, 본문 들어갑니다. 가까운 고을들의 수령, 사또들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 자, 운봉 지역 구례, 운봉,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의 원님, 사또들이 차례로 모여든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또들이 생일 파티 참여하는 거죠. 왼쪽에는 행수군관, 오른쪽엔 청령사령, 어휘풀이 있습니다. 있고 본관사또, 이 본관사또가 곧 본관이 변사또, 변학도입니다. 가 주인이 돼요. 생일 파티 주인이 돼요. 한가운데 앉아 있어 하인을 불러 분부하길. 자, 여기 이런 무슨 군관, 청령, 사령 이런 것들 다 관청에 딸린 하급 관리 같은 거예요. 알겠지? 영장, 운봉 지역의 영장. 별거 없어.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관청색 불로 다과를 올려라. 예. 다과는 과일상 같은 거, 술상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관청색은 그런 걸 담당하는 관리. 하급 관리야. 누구를 불러, 누구를 불러, 누구를 불러. 다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육고자는 큰 소리를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 밴드를 대령시키고 승발을 불러 천막을 치고 사령을 불러 잡상인을 금지하고 이렇든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생일 파티하는 모습도 묘사하는 거야. 삼현 육각 풍류 음악 소리예요. 공중에 떠 있고 연두저고리 다홍처럼 기생들은 흰 손으로 비단솜에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다 두덩실하는 소리에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어사또의 마음이 왜 심란할까요?
음. 자, 사치스러운 관리들의 잔치와 달리 궁핍한 백성의 삶을 생각하니 심란한 거고, 여기 바로 뭐야?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이거는 빼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알아둬야 돼. 편집자적 논편 이번에 시험지 많이 나온다. 자,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데 그 의견과 평가에 누가 해? 서술자 카메라맨이 찍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 같은 말, 직접적 개입. 이렇게 가보죠.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거지. 몽룡. 이몽룡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쭤라. 했더니 저 사령 행동 좀 보소. 우리 사또님 거지를 금지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하지도 마오. 하고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 반어적입니다. 편집자적 논평 반어적. 명관은 뛰어난 관리라는 건데 몰라보는 거죠. 사람을 몰라보고 그저 행색만 보고 쫓아내니까. 그래서 사람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관리인데 뛰어난 뛰어난 관리라고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어적. 이건 변사또를 이렇게 명관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사령이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래. 운봉 영장이 그 행동을 보고 얘가 좀 생일 파티 참석한 주위 마을의 사또들 중에 약간 눈치가 있고 좀 중요한 인물.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있는 모습. 이몽룡이 술자리 좀 술 좀 음식 좀 얻어먹자고 했는데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본관 선택에 청하는 거야. 뭐라고? 저 거지가 의관은 남루 하나 다 떨어졌지만 옷차림은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 끝자리에 앉히고 술찬이나 먹여보내미 어떠하겠소? 라고 제안하는 거면 웅봉영장은 그래도 좋은 자리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좀 베풀라고 제안한 거지. 그랬더니 본관사또 하는 말이 그래 운봉의 소견 의견대로 하겠지만은 하고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자, 입맛이 사납겠다는 이게 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저 그지를 굳이 생일 파티에 참석시켜? 이런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마지못해 받아준 건데 마음은 썩 내키지 않는 겁니다. 어사또가 속으로 보래.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밧줄에 묶이는 건 네가 받아라. 벌은 네가 받고 물건 훔치는 건 내가 하고 물건을 훔쳐서 내가 가져가고 대신 잡혀서 벌 받는 건 네가 받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담인데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가마. 나중에 너 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봉 영장이 분부하길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들어오라고 하고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자리를 살펴니 당 위에 그 자리 위에 마련한 자리 위에 모든 수령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노랫소리가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원통하고 분하랴. 요것도 뭐냐?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쓸게. 편집자적 논평이랑 똑같은 말이야. 너가 모르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큰 상 하나에 둘러앉아서 먹지 않고 개인상을 받아가지고 먹었어. 그걸 좀 알아둬야 돼. 그런데 다른 수령들은 좋은 음식이 각자 자기 앞에 잘 차려져 있는데 어사또의 상은 그렇지 않아. 모서리 깨지고 떨어진 게상판에 상이야 상. 당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야 그것도. 그다음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술도 소주나 좋은 청주도 아니고. 거기다 안주는 고기 안주도 없어. 아 놓았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지. 자, 초란 상차림.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면 화가 나서 운봉 영장의 갈비,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싶고 먹고 싶소 이런 얘기야. 여기 중요해. 언어 유희, 동음이어를 활용. 자,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자, 운봉영장의 갈비, 신체. 일부를 얘기를 한다면 여기 갈비는 음식 얘기하는 거지. 말장난한 겁니다. 언어 유희.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다라도 잡수시오. 뭐든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러한 잔치에 풍요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맛은 재미가 적으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자, 차운 한 수씩. 자, 한시 짓기입니다. 한자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임기응변 재치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술 먹고 그냥 띵까띵까 놀기만 한 건 아니고 각자 뭐 내기 비슷하게 누가 가장 뛰어난 시를 짓고 하는가 이런 걸로 시합도 하게 했었지. 그 말이 옳다. 아니 운봉이 오늘 낼 때 노풀 고자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를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아 이건 내가 볼 땐 버전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어사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여기 있다. 좀 더 가보자. 자기도 하겠대. 제가 거지인 제가 어려서부터 한십 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를 당하여 이거 반어법이에요. 실제로 좋은 잔치 아니죠. 자기에겐 상 어땠어? 초라한 상이나 주고 대접 형편으로 그냥 대접을 그렇게 어, 초라하게 대접했잖아. 반어적이야. 좋은 장치를 좋은 잔치를 맞이하여 자고 있니? 아니요? 듣고 응? 있습니다.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포식 안 했습니다. 그냥 가기 민망 부끄러우니 차은한수 나도 한시 짓게 한번 합시다. 운봉영정이 반갑게 듣고 필기구를 주고 붓과 벼릅니다. 좌증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자 두 개를 지었으되 자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 않은 그 모습 약간 무능한 실력이 좀 없는
무능한 무능한 양반들의 모습입니다. 관리들의 모습. 순식간에 두 귀를 주었는데 백성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 이때 정체는 뭐냐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정치하는 모습을 감안하여 지었겠다. 그래서 본관 사또는 백성의 삶을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사치스럽게 사는 애지.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운자, 만성고, 원성고, 이게 높을 고자. 운자, 이렇게 딱 맞췄지.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만성고는 여기 기름 고자. 그래서 이거 맺혀서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뜻은 뭐냐? 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옥반거요. 옥소반의 고기의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거다. 자, 너네는 피를 뽑아 마시고 백성의 기름을 가지고 안주를 삼는데 청누락시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 그대로 나오지. 자, 대꾸법 쓰였습니다. 뭐뭐에 뭐뭐한 뭐는 뭐뭐에 뭐뭐요. 그지? 뭐뭐가 뭐뭐할 때 뭐뭐가 뭐뭐한 것에 뭐뭐가 뭐뭐하다 뭐뭐가 뭐뭐하다. 얘네 둘끼리 됐고 얘네 둘끼리 됐고 술은 백성의 피 안주는 백성의 기름 은유법. 은유법. 자, 여기 표현성의 특징 알아두시다. 음. 자, 그러면 이게 백성의 눈물 떨어질 아니,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진다는 은유법으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은유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비유 중에 은유 술을 피로 안주는 백성의 기름으로 촛불의 눈물은 촛농은 백성의 눈물로 노랫소리는 원망하는 소리로. 자, 주제를 강화한다. 이 작품의 주제 이렇게 얘기해요. 한자성어로 가렴주구. 삼간오리의 정치를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둔다. 그 정도. 가정맹어호. 이건 뭐냐면 가혹한 정치는 가정. 사납다. 뭐보다 호랑이보다. 이런 거야. 주제의식이 있지 여기에. 많이는 평등해. 니들만 지위 높다고 응? 아름다운 술 먹고 고기 안주 먹고 이러니 백성들의 삶을 몰라라 하고 탐관오리의 폭정을 비판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가렴주구와 가정맹호. 이 노래 딱 지었더니 노래가 한시가 심상치가 않잖아. 이렇듯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눈치 없어. 운봉영장은 글을 보고 앞불싸 일이 났다. 아 뭔가 경계심이 반짝 드는 거지. 아 보통 사람이 아니겠다. 어사또가 하직 인사하고 간 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그래서 뭐해? 어사또는 자리에서 떠났고요. 야야 일났다. 부하들 불러서 아전들
공방을 불러 도자리 단속하고 병방 불러 역마 단속 관천색 불러 다담상 단속 옥평방 불러 죄인 단속. 자 얘네 불러대는 얘네들이 다 하급 관리야. 얘네들이 맞는 게 이런 것들이고 이거 집사를 불러 형벌 도구 단속 뭐 병방을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지 단속 여기 되게 중요해. 한두 마디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시험지 잘 나와. 시험지에서 물어볼 수 있어 쉽게.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뭐 이렇게 얘기해. 확장적 문체. 표현법, 열거, 대꾸, 효과, 긴장감 고조, 문장의 리듬감 형성, 운율, 형성, 뭐 생동감도 줘. 이게 확장적 문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해. 왜냐면 소설의 내용에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 장면은 통쾌한 장면일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늘려서 보여줘도 좋겠는데 하고 지나치게 늘려서 보여주는 거야.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오네. 설명. 꼭 읽어봐 이쪽. 자,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거나 반복하고 부연 설명해서 길게 설명하는 거.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사정을 모르는 저 본관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오. 아이고 오줌 누구 소피.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사정을 모르는 본관사또는 그래서 눈치가 없어. 위기의식이 없어. 술주정이 나서 춘향을 급히 올려라. 왜? 수청을 시중 들지 않았으니 춘향을 감옥에서 꺼내 올려가지고 처형하려고 하는 거야. 생일잔치에 이벤트를. 자, 이때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한다. 여기 생일잔치에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 있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하기 위한 부하들이. 서리를 보고 눈길을 주니 서리와 중방 거동보소 얘네들 다 누구야? 암행어사의 부하들. 하급관리야 다. 응?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자 외올망건 공단 모자 새패랭이 모자 이거 다 뭐냐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복 차림에서 경찰복 차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동 복장. 자 여기서부터 망건 모자 패랭이 간발 발을 감싸는 거예요. 집신 새로운 집신 한삼으로 만든 고이 바지 같은 것도 산뜻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방망이를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그 진압봉 같은 거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음이 우글우글 청파역줄.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사 출도하는 옷차림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고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아며 가장 통쾌한 부분입니다. 가장 통쾌한 부분. 자, 드디어 아명에서 출제하는 부분이고요. 상황이 완전 급격하게 바뀌죠. 극적인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다.
하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져 선제 뒤집는 듯 과장.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자, 초목금수도 나무나 짐승들도 떨 정도더라라고 뭐고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요런 표현들이 뭐뭐 하지 않으랴 이런 것들이 30자적 논평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같은 거야.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잘 보시면요. 짧게 짧게 나옵니다. 문장들이. 남쪽 문에서 출두야, 북쪽 문에서 출두야, 동서문에서도 출두야 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부하들은 다 들어와. 여기 변사또 부하들 얘기하는 거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라는 하굣걸리가 정신을 잃고 공영이요 하고 들었더니 등채, 채찍 같은 걸로 후닥닥 때리고 누가 암행어사 부하들이 등채로 육방이 이제 눕고 공형이 들어와서 공형을 때렸고 그 다음에 공방이 들어와서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을 어찌 들어갈까 하고 등채를 후닥닥 해고 머리 터졌네 해서 하나씩 불러가지고 다 조지는 겁니다. 방망이로. 여기 이제 철도 같은 거 잘 보세요. 별건 없어. 가. 자,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방은 혼을 잃고 나졸들은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때 행동 좀 모소.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이걸 원래 들어야 할 것을 하도 정신없어서 이런 걸 들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드는 겁니다. 강정 음식 같은 거예요. 닭강정할 때 강정 같은 거, 송편, 탄 건 머리에 쓰는 건데 탄 거는 잃고 용수를 쓰고 술 거르는 도구, 간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짚고. 네, 여기서는 이제 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하고 있고 여기 칼집을 쥐고 오줌 누고 부서지는 건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여기도 뭐야? 그냥 한두 마디만 써도 될 걸 길게 썼지? 이것도 어, 확장적 문체. 저렇게 많이 나열됐으면 확장적 문체야. 특정 장면이. 장면의 극대화 같은 말. 공간섭도가 똥을 싸고 놀라서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모습. 구멍, 멍석구멍에 생쥐가 눈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춥다. 자, 희화화 생쥐. 애를 우스꽝스럽게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풍자죠, 풍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보자. 원래 말이 어떻게 돼야 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마르다, 물 들여라. 언어 유희입니다. 너무 놀라서 말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까 갈비 같은 경우는 동음 위어로 언어 유희를 했다면 이번에는 말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라는 점에선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자, 관청새 아까 관리입니다.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내달리니 서리 역줄 달려 후닥닥 애고자 죽네. 등째를 때리는 거야. 어사또가 분부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이 골짜기는 대감이 좌정하시던 이때 대감은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원래 여길 누가 다스렸어?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곳이지. 원래 이 골짜기는 이 고을은 마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다스리시던 고을이라 잡소리를 금지하고 객사로 옮겨라. 그래서 자리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앉게 된 거예요. 본관사또는 본고 파직할 파면하는 겁니다.
저기 봐. 잘못이 발견돼서 창고를 봉하고 수령을 파면한 겁니다. 봉하다. 창고에서 물건 같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본관에서 봉고 파직이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감옥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불러서 네 고을에 옥에 갇힌 죄를 다 올려라 하고 호령 명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 때. 자, 그래서 억울한 자들을 다 풀어준 거고요. 남은 게 이제 하나입니다. 저 계집은 무엇인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형리가 여쭈길 기생올매 딸인데 관중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데 형리가 말하길 본관사또에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다. 자, 수절이 정절이다. 이거 동음, 절, 라임을 타가지고 수절이나 정절이나 같은 말이야. 그런데 말장난한다고 동음을 활용한 얘도 언어 유희가 돼요. 수청은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청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잡혔던 얘기야. 어사또가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자, 너 같은 년이라는 건 천한 신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수절, 정절을 지킨다고. 왜? 기생의 딸인데. 관장, 사또에게 포악을 저질렀으니 이런 행동을 했으니 살기를 바라겠느냐 어찌.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일종의 테스트하는 거야. 여전히 춘향은 암행어사 출두한 사람이 자기와 연을 맺은 이몽룡이라는 생각을 죽어도 못하는 거고. 왜? 전날 거지로 왔기 때문에. 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어사또가 아닌 척하고 테스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춘향이가 그것을 모르는 춘향이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요거 반어법. 뛰어난 관리로구나 라는 말인데 반어법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어사또 들으시오. 야, 층한 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즙 소나무 대나무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서리법 변하지 않는다. 표현법 볼게. 여기에 쓰인 표현법 대구 서리 비유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 이 둘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 바람과 눈은 실현과 유혹. 유혹은 뺄까? 고난이라고 하자 그냥 쉽게. 그럼 나무와 바위 얘네 둘은 춘향의 지조 절개. 굳은 마음. 영어 몇 시부터야?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 네, 조금만 더 네. 하자. 네. 그런 분부 말고 어서 바삐 죽여줘. 그러면서 향단아 자기를 모시는 하녀예요. 하녀. 춘향이 하녀. 서방님 어디 계신지 이몽님 어디인가 봐라. 어젯밤 옥 문간에 감옥에 와 계실 때 쟤는 때 천만 당부했더니 뭐라고?
자기가 죽게 되면 시신을 걷어서 잘 묻어달라고 했던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하고 있는데 어사또가 분부하길 얼굴을 들어 나를 봐라 했더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하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춘향이 살아날 수 있음을 어사또가 이몽룡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장면이죠. 야. 계속 콧물이 나네. 얼씨구나 좋을씨구 어사난군 좋을씨구 남어는 내 가을이 되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뭐가 낙엽이 목숨이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새다. 여기 이자에 이몽룡 할 때 성씨 이를 썼어. 그래서 여기 남어는 내 가을이 들었다. 이 가을은 변사또. 그리고 떨어진다. 누구의 목숨이? 춘향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이. 원래 나뭇잎이 떨어질 걸 텐데.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이 날 샌다. 이화춘풍은 이몽룡. 봄바람.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하다 한참 일이 즐길 때 춘향 어미가 들어와서 월매 가없이 끝없이 즐거워하는 말을 어찌 어찌다 설명하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광채는 보람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성가.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어사또가 남원 지역의 공적인 업무를 다한 후에 춘향의 모녀와 행단이를 서울로 데려갈 때 위험 있는 모습이 찬란한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니 칭찬을 하고 또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 인사할 때 영귀하게 북이 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것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 되겠느냐. 이것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자, 놀고 자던 부용당아 춘향이가 지내던 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부디 잘 있거라. 너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의인화. 광활루며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어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 나그네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르는 시는 나를 두고 말한 것이라. 이때 봄 푸른 자연이죠. 떠난 객은 인간. 둘은 이 시에서 대조적으로 나오죠. 길이길이 무거하소서 건강하란 얘기야. 탈 없으란 얘기야. 다시 보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약속할 수 없네. 그리고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 백성들의 사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자, 드디어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 조정에 들어와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이라는 직책으로 올리고 봉하시고 춘향으로 하여금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자, 이거 뭐예요? 기생에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겁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뭐 임금이 그렇게 해준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께 뵈니 성은 임금의 은혜를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자회정, 우의정 이런 것들을 다 지내고 누가? 이몽룡이 퇴임, 은퇴한 후에 정렬 부인과 함께 이 춘향이 더불어 백년 동락할 때 한평생 살 때 정렬 부인에게 삼남삼녀 6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최고의 관직으로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입니다. 자, 주제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춘향과 이몽룡을 보며 신분을 추월한 사람. 전사또에 대한 저항을 보며 부패한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 또 권선징악, 인광보의 주제.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하면 권하고 악한 일을 징벌한다. 인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토요일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도 되겠고. 알겠지?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상적으로 오면 되고, 네. 일요일은 됐고, 수요일은? 5시 반. 오케이, 5시 반. 그렇게 해서 봅시다. 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응.